안녕하세요. 저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뿐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까다로운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잘 치료하여 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을 주시면 저희가 효과 좋게 완치까지 가능하도록 잘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오니 방문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으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약을 드시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께서는 갑상선 항진증 약뿐 아니라 당뇨병 약과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 환자분의 주요한 증상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하게 느끼는 증상은 심한 만성 피로 증상을 느끼고 계시고 이 증상을 위주로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은 이러한 질환뿐 아니라 우리가 갑상선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각종 질환을 근본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 가지 질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또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러한 세 가지 전부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고지혈증과 만성 피로의 연계성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당뇨병이 있는 경우 만성 피로가 왜 유발되는지 살펴보자면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만성 피로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인체의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고 세포에서 당분이나 포도당이 잘 활용되지 않는, 즉 세포 자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포의 당분대사가 개선되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인슐린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인슐린이 촉진하는 세포의 신경대사가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치료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질병과 연관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을 전혀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최대한도로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의 만성 피로를 해결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자체가 식습관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지 만성 피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적절한 운동이 역시 당뇨병에서는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증상이나 만성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양제를 또 드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는 비오틴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이 비오틴이라는 영양제는 우리가 인체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잘 활용되게끔, 즉 여러 가지 영양소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로미움이라는 영양제 역시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영양제인데요. 이 크로미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인슐린이 세포에서 잘 작용할 수 있게끔, 인슐린과 세포막이 잘 결합될 수 있게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징크도 역시 이 아연이죠. 아연 보충제 역시 인슐린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당 대사 자체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칼슘 역시
우리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그네슘도 역시 인슐린 분비와 연관이 되는데,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이처럼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뭐 인슐린 분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와 같은 설명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양제를 드심으로써 당뇨병이 완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당뇨병과 만성 피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섭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기도 하고, 뭐 저희가 일부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병의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약초 성분이 있으신데요. 자, 우리가 고과라고 하는 약초. 자, 이 고과는 혹은 뭐 여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성분은 뭐 식품 성분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약초 성분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당대사에 관여해서 도움을 주시죠. 자, 돼지 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식품 성분 역시 당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약재에서는 이제 황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황백에서 추출한 물질 중에서 버베린, 이 버베린이라는 성분 역시 건강식품 중에서는 혈당 조절에 관여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버베린은 각별히 우리가 이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운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버베린 역시 혈당 조절에 유익한 식품 성분이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환자분께 이러한 성분을 적절히 권유드리기도 하고, 뭐 저희가 일부 드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치료법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러한 지식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분께서는 그 고지혈증이 지니고 계신 분이신데요. 자, 고지혈증 역시 이 만성 피로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지혈증 약 중에서 우리가 스타틴 계통 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스타틴 계통의 고지혈증 약은 인체 내에서 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일부 파괴하면서 일부 뭐랄까요? 감소시킨다고 할까요? 파괴하고 그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면서 약효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해보시면은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만성 피로가 있건 없건 간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만성 피로가 있건 없건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약은 매우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하루에 저희가 볼 때는 200ml 정도 복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이 만성 피로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 기능이나 심혈관 기능이나 인체의 신경 기능 등등에 골고루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환자분들께 코엔자임 Q10이 영양소를 또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만성 피로와 연결될 수 있는, 즉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연결을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끊기 위해서 비록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만성 피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나 건강식품이나 또는 약초나 이러한 성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환자분께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또한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요 연결고리를 또 끊어드려야지 만성 피로가 잘 회복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것은 조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을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만성 피로의 연결고리를 자 끊어야 되는데요. 이 갑상선은 인체에서 전반적인 인체 세포나 인체 기능의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전반의 에너지의 생산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인체 전반의 무기질 균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그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만성 피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에 필요한 우리가 검사 과정을 설명드리고 검사 과정, 검사 결과에 따르는 치료법을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익혀야 될 내용은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칼슘 대사에 갑상선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것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은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슘이 뼈로 이동되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의 그 미네랄 성분이 더 강화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개선하고 뼈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골밀도가 나빠지거나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 칼시토닌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은 이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농도를 조금 약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옅게 하고 감소시키고 그 칼슘을 뼈로 이동시킴으로써 뼈의 골밀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좀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모발 검사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 모발 검사 지금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인데 우리가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 즉 이 환자분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시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만 체크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러한 그 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된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이 왜 오버됐느냐, 왜 항진이 됐느냐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원인이 제거되니까. 하지만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드신다 그러면 원인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은 억제가 될 수 있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체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볼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지속적으로 억제가 되다 보니까 추후에 개인에 따라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먹었는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맞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근본 치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을 지니시게 되실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저희는 근원적인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여 드리기 때문에 추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가능성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평생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완치하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머리카락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와 같은 횡선이 있는데요. 자, 요 횡선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영양소의 정상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양소들은 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라는 이러한 영양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칼슘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칼시토닌. 자,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칼시토닌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흐름을,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연계돼서 갑상선의 기능이나 갑상선의 상황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칼슘 수치가 보다시피 지금 어느 정상이냐 하면 지금 400이 정상이십니다. 근데 이 환자분께서는 갑상선이 400이 아니라 1709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1709면은 이 그래프 뚫고 올라간 겁니다.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보다 훨씬 높은 칼슘 수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갑상선과 어떤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 우리가 머리카락에 칼슘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이것은 뼈 이외의 장소에 칼슘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은 뼈의 99%가 존재합니다. 뼈 이외의 장소에는 아주 미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칼슘이에요. 하지만은 이 환자분은 칼슘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뼈 이외의 장소, 우리가 머리카락이라는 건 뼈 이외죠. 자, 뼈 이외의 장소에 칼슘이 많이 분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골밀도가 취약하다. 왜? 칼슘이라는 건 뼈의 99%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평소에 골밀도를 높여주고 있는데, 칼슘을 뼈로 이동시킴으로써 골밀도를 높여주고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시토닌의 작용이 부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따라오기가 조금 난해하신 경우에도 좀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환자분이 가지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원인은 바로 골밀도가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 뼈 이외의 장소에 칼슘이 계속 분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칼슘 대사가 나빠지면서 골밀도가 취약해지죠. 뼈 이외의 장소, 혈액까지 포함해서 뼈 이외의 장소에 자꾸 칼슘이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인체에서는 스스로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칼시토닌이, 즉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를 원활해지게끔 몸에서는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칼시토닌을 많이 분비해서 골밀도가 좋아지게끔 노력하는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칼시토닌을 많이 분비함으로써 골밀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분들은 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것은 정확하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슘 대사를 좋아지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뼈에 잘 이동되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칼시토닌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골밀도가 충분히 개선이 되신다면 이 환자분은 더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지니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갑상선에서는 더 이상 갑상선 기능을 오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다시 정상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셨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양질의 칼슘제를 섭취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칼슘 함유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 칼슘이 원래 본인이 위치해야 할 뼈 골격으로 잘 이동을 해서 뼈의 골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즉 뼈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칼슘제를 섭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양질의 칼슘 함유 성분, 음식, 이 중에서 우리가 뼈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시금치,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시금치에 있는 칼슘 성분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해서 뼈로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시금치에 있는 칼슘은 오히려 결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품질이 떨어지는, 시금치에 칼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석을 잘 유발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질의 칼슘이 아니고 품질이 떨어지는 칼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가 당근이나 정어리나 다시마, 사골국 이러한 데 있는 칼슘은 뼈로 쉽게 이동하는 칼슘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칼시토닌의 역할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음식 성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칼시토닌이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골밀도가 좋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이 항진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체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거나
만들 만한 요소가 제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설명을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환자분에만 이러한 내용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또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환자분께서는 3개월 치료 후에 저희가 만성 피로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질병을 저희가 해결을 잘 해드리고 이 질병과 만성 피로의 연결고리를 끊어드렸기 때문에 이 만성 피로가 많이 해결되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셨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으로서 만성 피로는 해결됐지만 당뇨나 고지혈증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완치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요것은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3개월에 이거 뭐 완치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고 좀 더 치료를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치료하면서 요런 거를 완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저희가 치료법을 더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요법으로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한약재나 뭐 약초 성분이나 영양제 성분이나 건강식품 성분을 종합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 저희 한의원의 치료법은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을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까다로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근육통이 있다고 진통제 먹듯이 이러한 간단한 치료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은 많은 임상적인 노하우, 많은 연구 결과를 환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요법으로 부작용 없는 자연요법으로 많은 까다로운 질환을 완치해 드리는 치료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